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235동 출신 엄샛별입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전에 이제 14개월이 된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금천구 의회 미래발전연구회에서 진행한 카이스트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출산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0년 이상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출산율에 따른 정책과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율보다 태어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가 와닿았습니다. 저출생의 불편한 진실 앞에 이제는 한 아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삶의 질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천구가 얼마나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금천구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위한 방안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로 연수를 앞두고 구정질의에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은 노키즈 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들어보셨다면 어떤 단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들을 동반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키즈 존은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관내에도 수많은 카페와 음식점들에 노키즈 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게 걷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유아차가 필수인데 유아차는 상점이나 상가에 문턱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천구는 문턱이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턱이 존재하는 상점이나 상가가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상가 건물,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의 시설은 모두 물리적인 노키즈 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평균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조미가 덜 되거나 식감이 부드러운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먹는 아이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용변을 보는 일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도 본의원은 수동적인 노키즈 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중 이제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몇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서울 퀴즈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자료는 최근 정보는 모르지만 지난 6월까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한 500개소 정도의 음식점들이 노키즈존에 반한 오케이존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또는 그러한 음식들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했다는 의사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그 영업주들에게 아마 1회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아이들이나 그 대동한 부모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관내에 우리 금천구의 공공시설 중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간이 몇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서 받고 뭐 실제로 확인한 자료도 있지만 이 정도는 기초적인 거는 구정질이 앞서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공간의 수유시설 정보는 14곳이고요. 이 14곳 중에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14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안에서는 지금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이 공간 중에서 저희가 그 관리 점검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간을 방문을 했을 때는 또 관리 점검표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기관 안에서 그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관내 그 통합 사이트에서 12월 4일 기준 시설 대관이 가능한 35곳 중 단 한 곳도 없고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그리고 관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21곳 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숲 체험원에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또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주무부서인 가족정책과가 진행하는 행사도 금천구청 12층에서 진행한다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청사 내에 존재하는 수유실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예,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유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한쪽에 있는 거는 저희 민간시설의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 쇼핑몰에 있는 수유시설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게 저희 민원실에 위치되어 있는 수유실 사진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사진이 작아서 크게는 보이지 않으실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세면이 가능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용변 처리를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갖춰져 있고 저희는 용변 처리 가능한 시설이 물티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변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공간이 혹시 시간은 언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수유실 관련해서 뭐 직접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원 여건과 그 종합 민원실이 운영하는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말에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수유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유실이나 안내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1층 로비가 지금 환경 개선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또 저희 가족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그 수유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가 주말에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운영할 수도 없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제정했던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는 이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변을 보는 일, 먹는 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게 어떤 특정 시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특정 세대에 대한 또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천구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그 구청사 앞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금 1층의 수유실에 대한 의원님에 대해 그 걱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OK존이 금천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OK존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층에 위치되어 있거나 노후된 상점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노키즈존이 아니어도 뭐 수동적이고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거나 이동이 불편한 약자분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한 명의 아이를 축하하고 금천구에서 환영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흥이동은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고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지대 특성상 승용차가 없이 대중교통에 의지해야 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노년층, 장애인 등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가 없다면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비단 시흥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질의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만든 PT에 페이지를 2개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 페이지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 이 페이지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입니다. 네. 그 순서가 지금 좀 뒤섞였는데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현재 마을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요즘 마을버스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21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축되거나 휴업된 버스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86대의 버스가 운행되었는데 현재 지금 13대가 감축돼서 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다른 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체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현재 감축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은 이번 정례회의 윤영희 부의장님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요. 네. 놀랍게도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16년, 2021년 구정 질의에도 국장님은 다르지만 답변은 유사합니다. 그 영상이 있는 PT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건설국 소관 4건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구민 불편 민원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의 18대 차량은 2011년 이후 증차 차량 또는 신설 노선으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가 감소되어 마을버스 업체의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천 01-1번 노선은 2021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총 5대가 휴업 중이고 금천 01번을 비롯한 노선 운행 대수나 횟수를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번, 05번, 06번, 07번, 11번 5개 노선이며 운행 횟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 05, 06, 07, 08, 11번 등 6개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배차 간격 불편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을버스 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휴업 노선의 경우에도 운수업체의 휴업을 종료하고 조기에 정상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 등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 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차량 소음 등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은 수시로 운수업체에 요청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년, 네. 21년도부터 진행됐던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해결된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의 적자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이 되어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민원은 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굉장히 주민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8월 12일에 그 버스 요금이 300원씩 인상돼서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의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통계로 봐도 9월부터는 재정 지원 업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버스 운송업체에 요구하는 거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마을버스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줘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결국은 처우 개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버스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익이 이 업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고 그 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결국 마을버스 운전하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범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더 적자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받는 업체 명단에도 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으로 계속 감축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민원 현황을 지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는 집계된 것만 498건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현황은 불친절 남포군전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간담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운수업체를 방문해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또 행정 지도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2023년에 몇 건이 진행됐을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상반기에 3월에 우리 운수업체 전체를 모아서 한 번 했고 전체적인 부분 한 번 했고 나머지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수시로 진행된 간담회에 대한 자료나 근거나 보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 아마 일부는 있을 것이고 아마 간단하게 가서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 지도하는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간담회는 3월 9일 한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은 지금 추워지고 있는 겨울철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행정 지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운행 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 운행에 따른 행정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규정에 따르면 사업 5일에서 10일 정지, 과징금 20에서 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은 운행 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 운행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관련한 행정 지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행정 지도가 진행됐다면 저는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들고요. 특히나 민원이 하반기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록도 남지 않은 행정 지도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민원인 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우리 교통 여건이 나아져서 충분한 상황을 이해할 정도의 지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천 01번의 경우는 현재 3, 4분으로 되어 있는 배차 간격은 길게는 15분까지 5배가 넘도록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이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는 충정소 행위나 점검을 위해 운행 중간에 차량에 내려서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방적인 배차 간격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고가 되었다면 지금 마을버스 운행 현황의 3, 4분이 아니라 3분에서 15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감축운행 신청을 하고 저희는 감축운행 신청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축 운행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신고 사항으로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하셔서 지금 감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 운수업체의 어떤 여건들이 이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지금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도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운수여객자동차법 이런 부분을 봐도 구청으로서 버스 업체에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보면 이제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일시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업 일시 중지를 내리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한테, 이용자한테 돌아오고 있어서 결국은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과징금의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천은 20만 원, 그리고 2천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법적으로 좀 버스 업체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와야 된다.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과징금을 부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징금은 저희가 그 버스 배차 간격을 제한으로 인해서는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배차 간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이게 민수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다는 어떤 상황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민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20만 원, 40만 원을 부과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만 원, 40만 원은 버스 업체한테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과징금 적용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행정 규정들을 따라 주셔야지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지금 현행에 현행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진행하지 않으시면 이에 따른 불편은 금천구 주민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운수업체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계속 지금 운수업자들이 주장했던 저희 그 감축의 사유가 방학 및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가 더 이상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제 코로나는 다 끝났고 그리고 버스 승객이 코로나일 때는 코로나의 어떤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버스 타는 걸 꺼려 했겠지만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재정 적자를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운수업자들이 감축 운영을 했던 협의가 협의 사유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상으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구정 질의를 통해 코로나 이전 배차 간격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금천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종료 시 감축된 내용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어 일상으로 회복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준수된 배차 간격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정상 운영으로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흥 3동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증설을 위한 시흥 3동 발전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관문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관문의 역할을 하는 시흥 3동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과 비교가 명확한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순환 고속도로의 잘못된 설계로부터 낙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가 시흥 3동 주민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석수역을 가기 위해서 시흥 3동 주민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안산선 석수역으로 가기 위해 또 다른 위험 부담을 주민만이 껴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건너는 모든 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석수역 추가 출입구를 요구하는 모든 주민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3동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의드리니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유독 시흥 3동에서 석수역 역사회복 추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추가 출입구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흥 3동에서 석수역을 가려면 두 개의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추가 출입구를 편의성 부분에서도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계획된 게 추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아마 서울시 관내에서 지하철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된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출입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신안산선 석수역은 당초 2021년 계획된 동측 출입구가 사라지고 주택가 하나 없는 출입구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동 편의가 아닌 공사 비용만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에 항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출입구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시흥 3동의 주민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해 정책적 경제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 편익 비용비가 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경제성 추가 출입구 신설에 따른 그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사업비는 한 454억, 그리고 경제성은 0.22로 매우 낮게 도출되었습니다. 네. 최종 보고의 보고자료 종합 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결과 B씨가 0.22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경제성 개념보다 안전성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험 요소가 충분히 내재된 대심도 수직터널 정거장 추가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씨는 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그럼 어느 정도 수치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1 이상, 비용 편익비가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0.2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추가 출입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했던 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이 나오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이 용역 추가 출입구 신설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도의 책무이고, 그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라는 게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 출입금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지금 경제성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질문을 이어서 하고요. 우리 이제 조사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출입구 신설을 위해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역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겁니다. 추가 출입구. 그러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영역 결과를 가지고 아마 검증하는 작업을 할 거고, 서울시에서도 함께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공을 위한 사업이 경제성 타당성으로 결정된다는 기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천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제도 안에서 현재 안정성 개념으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성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태 이후에 전 국가적으로 또 모든 국민이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저희가 추가 출입구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PT 화면에서 저희 대림 삼거리역 자료 보여주십시오. 네, 동작구는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그 BC 값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체계 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0.6이었던 BC를 1.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작구보다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시흥 3동의 위기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에 BC를 올리기 위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회 당일 서울시 최기찬 의원님께서 서울의 관문도시답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그 10m 왕복 시흥대로 차선에 만들자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하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또 이 건설을 했을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 대림 상거리역 그 지하 출입구 관련해서 저희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림 상거리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는 사실은 그 지하 연결 보행 통로를 지금 200m 정도 지금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전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 보고회 당일에 그 최기찬 시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을 때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도 요청드렸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출입구 신설 관련한 용역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용역 업체가 대규모 또 주차장을 건설 아니면 유치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바로 이렇게 뚝딱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지금 말씀드린 이 대안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금천구 안에 시흥삼동 석수역 추가 출입구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의 관문 도시인 금천구의 명성을 알릴 수 있고 그 관문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철제상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기부 체납으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비용을 줄여 지금 BC를 낮출 수 있는 계획안도 충분히 우리 최종 보고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앙철제 종합상가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에 같이 연결하기에는 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되는 어떤 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시흥삼동 주민분들은 신안산선이 개통되기 전에 추가 출입구 확보가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런 점을 오해받지 않고 금천구에서 확실하게 시흥삼동 그 석수역 추가 출입구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을 해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럼 내년도 계획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은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금천구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완공될 시기에 비하면 많이 늦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간절함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답이 아닌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상처받고 소외된 시흥삼동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